네, 정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전에 우리 학생들이나 이제 TV 보시는 분들이 좀 유념해야 될 점이 있죠? 예, 이제 어제까지는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실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조금 더 이제 어제까지보다는 좀 더 정확한 분석과 상담이 이루어지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분석 결과, 분석 자료들이 나오면서 또 이제 대학마다 이제 수시 2월 인원이 넘어온 최종 인원이 발표되면 상황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접수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검토하고 또 전략을 수정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좀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정말 정확하게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각자 짚어 나가야 될, 검토해 나가야 될 사항이 있다는 걸 항상 유념해 주시고요. 첫 번째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릴 텐데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수능시험을 치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네, 정말 귀여운 학생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오늘 성적표 받았을 텐데 어떻게 생각만큼 잘 나왔나요? 아니요, 가채점 결과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아, 좀 아쉬울 텐데 오늘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죠? 제가 수시로 지원했던 대학이 최저 등급이 가채점 했을 때 나왔는데 이번에 성적표를 받으니까 안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시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서 상담을 신청했어요. 네, 이제 최저 등급이 네, 맞춰지지 않으니까 좀 실망이 컸을 텐데 저희가 이제 상담으로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 내신 성적 그리고 가채점 점수부터 살펴볼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2.2, 수학 2.2, 영어 2.6, 과학 4. 그래서 평균 2.65의 내신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 수능 점수입니다. 실채점 점수죠. 국어 A 100분이 89에 2등급, 수학 B 100분이 59에 4등급, 영어 역시 이제 100분이 90에 2등급, 과탐에서요. 화학 1위 100분이 35에 6등급, 지구과학 1위 75%에 3등급.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급 평균은 3.4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우리 학생이 정시에 희망하는 대학은요. 가군의 서울여대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나군의 인하대 컴퓨터 정보공학과, 다군의 숭실대 컴퓨터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과 이제 수능 그 가채점 점수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가채점보다 조금 점수가 하락했다라고 하니까 좀 상담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자연계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자연계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수학하고 과학 성적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치밀한 전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최진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우리 학생한테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학생 그 논술 전형 지원원 대학 중에서 지금 네. 최저 충족한 대학이 있나요? 네, 경희대학교랑 예. 이화여자대학교인데 예. 경희대학교를 못 갔어요. 아, 가지 않았죠? 네. 이화여대는 지금 2개 2등급인데 네. 국어하고 영어가 지금 등급을 맞췄죠? 네.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 이 수능 등급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묘하게 세 과목이 거의 다 등급 컷에 걸려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성적상으로는 2등급이 2개 들어가 있으니까 비교적 괜찮다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게 이제 거의 그 등급 컷에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수학이 성적이 낮지만은 낮은 성적이면서도 그 4등급이라는 게 실제로는 그 등급 맨 밑에 걸려 있거든요. 또 이게. 네.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고대도 우리 학생이 논술 전형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나 수학이나 과탐을 꼭 낀 상태에서 두 과목이 이제 2등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는 충족을 못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화여대를 지금 이제 가능성을 갖고 이제 보는 건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요, 이화여대 논술 전형에 꼭 됐으면. 네. 이렇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화여대 논술은 잘 치렀나요? 네, 논술은 잘 치는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그래요? 네. 그러면 꼭 되기를 이렇게 기원을 하면서요. 네. 우리 학생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생각보다는 가채점 했던 것보다는 성적이 잘 안 나왔죠? 네. 특히 이제 수학에서 그랬죠?
네. 예, 수학에서 이제 표준 점수도 떨어졌고 100분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학생 성적 분석하면서 가채점 점수로 보내줬던 걸 분석을 다 해놨는데 오늘 실제 이제 성적표를 받아보고서 사실은 처음부터 다 다시 시작해야 됐거든요.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제가 어려웠었어요. 어려웠었는데 한 가지 그 궁금한 부분은 이제 성적이 아쉽게 이렇게 나왔는데 본인의 네. 이제 욕심이 있잖아요. 눈높이가. 그리고 네. 이제 그 부분을 충족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더 이제 뭐라 할까요? 교육 과정이라든지 또는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이제 학교는 낮지만은 그러면서 그런 쪽에 경쟁력이 있는 대학을 선택해 볼 건지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나요? 저는 학교는 낮더라도 네. 조금 제 성적에 맞춰서 눈높이를 너무 높이진 않고요. 예. 그냥 취업 잘 되고 조금 낮더라도 제 성적에 맞는 대학을 알고 싶어요. 아,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추천할 대학은 네.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한번 이렇게 공략해 볼 대학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얘기했던 대로 어떤 특성화되면서도 또 이제 취업접에 강점이 있는 대학 이렇게 좀 추천을 해줄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학생이 정시에 지원할 때 어떤 포인트를 두고서 지원해야 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수학 영역이 이제 4등급이니까요. 59%니까 이제 수학 영역의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을 찾는 게 사실은 유리한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요 자연계에서 수학 비중 낮은 데를 찾기가 또 쉽질 않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탐구에서 이제 상당히 밸런스가 맞질 않아요. 지구과학 1은 이제 3등급인데 화학 1은 6등급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을 어찌됐든 찾아야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또 보고 있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눈높이를 조금 낮추더라도 즉 다시 말하자면 명분보다는 조금 이제 실리를 중시하는 대학 쪽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명분보다는 실리를 중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이어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영역별 조합도 살펴주실까요? 네, 이 부분 이제 살펴보는 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요. 역시 이제 국수 영탐에 이제 두 과목 반영하느냐 한 과목 반영하느냐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 누적 백분위거든요. 역시 이제 국수 영탐 두 과목 반영했을 때는 표준 점수로 봤을 때 20.3%인데 국수 영탐 한 과목일 경우에는 이제 탐구를 한 과목 빼낸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백분위가 한 표준 점수 누적 백분위가 한 6% 정도 올라가는 거고요. 탐구를 아예 떼내고서 국수 영만 반영할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 11.5%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탐구 두 과목이 반영됐을 때는 역시 이제 상당히 이제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백분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백분위가 조금 더 표준 점수보다는 유리한데 역시 마찬가지로 탐구 두 과목보다는 탐구 한 과목 반영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가능하다라면 이제 탐구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국수형만 반영하는 경우가 사실은 최상의 조건이다. 그러나 그런 대학을 찾는 건 또 역시 이제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보면서 국수영과 두 과목을 일반적으로 반영하니까 그 두 과목의 어떤 조합의 어떤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수영과에 이제 100분위 %가 쭉 나와 있는데요. 표준 점수로 봤을 때는 가장 유리한 조합이 20, 30, 30, 20 조합이다. 여기서 이제 특징은 뭐냐면 과탐의 반영 비중이 가장 낮은 거예요. 20%일 경우. 물론 더 낮은 대학이 있다라면 더 좋겠지요. 이랬을 때는 이 차이가 이제 우리 여기 이제 표에서 보다시피요. 국수 영과의 그 비중이요. 15, 35, 25, 25일 때보다 무려 7점 정도가 차이 날 정도로 이렇게 비중이 이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은 이 부분도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100분위로 한다 할 때도 결과는 같이 이제 산출이 됐거든요. 역시 그래서 20, 30, 30, 20일 때가 가장 이렇게 100분위 점수가 높게 나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이제 표준 점수보다는 백분위가 더 유리한 학생이고요. 그리고 탐구를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은 친구입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상향, 소신, 적정, 안정이라는 단어들을 쓰게 되는데요. 네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상담을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이제 상담을 하시다 보면 선생님들의 어떤 그 판단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조금 다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혼란을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저희가 이제 그 용어를 좀 통일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상향, 소신, 적정, 안정 이제 4가지 용어를 사용할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선생님께서 상담을 하시다가 우리 학생이 추천 대학에 합격 가능성이 한 10에서 20%,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상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30에서 40% 정도, 그래서 최초 합격은 좀 어렵지만 추가 합격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소신이라는 이제 판단을 용어를 사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격 가능성이 50에서 한 60% 정도,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경우에는 적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거고요. 마지막 이제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웬만하면 지원을 하면 합격을 한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이제 안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용어를 좀 잘 유념해서 이제 생각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이 지금 서울여대랑 인하대를 원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들의 특징 그리고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대학의 특징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시 희망 가구는 서울여대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를 이제 희망하고 있는데요. 모집 인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1명 줄어서 이제 17명을 뽑고 있고요. 이 학과는 학과 이름이 올해 처음으로 생겼어요. 지난해까지는 이 학과 이름이 멀티미디어 학과였거든요. 전형 요소를 보면요, 수능 100%로 이렇게 선발하고 100분위를 씁니다. 3년간 경쟁률을 보면은 8.7대 1, 6.3대 1, 10.1대 1로 약간 높아졌는데 올해는 이 이름 자체가 조금 변화가 됐는데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쪽의 이름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률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원 가능 성적은 이 대학에 이제 100분위 점수 3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252점 정도가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학생의 100분위 점수는 239점, 그래서 이제 13점 정도가 이렇게 부족한 걸로 평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탐구가 아예 빠졌거든요. 국수형만 반영하니까 비교적 그 수학의 비중도 국수형이 1대1대1로 이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수학의 비중도 높진 않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제가 볼 때는 최적의 조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학생 성적이 실제로는 이제 조금 낮기 때문에 이제 좀 부족한 점수가 나왔죠. 수학 B형에 10%또 가산점이 붙어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 계산을 했을 때 점수 차가 오차 범위 5점 이내를 지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지원할 때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2015학년도 지난해 멀티미디어 학과 정시 최종 합격자의 수능 100분위 평균은요 88%였거든요. 이제 예비 38번까지 합격을 했으니까요. 다만 이제 우리 학생의 그 국수형 100분위 평균을 보면은 79.3%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많이 부족한 편이지요. 그래서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상향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화면을 보시면은 정시 희망하는 나구는 이제 인하대 컴퓨터정보공학과인데요. 45명 선발하고요. 수능 100%로 뽑습니다. 국수형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요. 과탐 같은 경우는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합니다. 역시 이제 반영 영역을 보면요. 20, 30, 25, 25 과탐의 비중이 25%로 상당히 높다는 거. 특히 이제 과탐 2과목을 반영하는 점 상당히 불리하죠. 경쟁률은 약간씩 이제 높아지고 있어서 지난해는 4.5대 1이었고요. 점수를 보면은 700점 만점에 458점 정도가 지원 가능한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학생은 436점으로 계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22점 정도 부족하니까 많이 부족한 편이죠. 역시 이제 탐구 비중이 높아서 좀 조합이 불리하고요. 점수 차가 오차 범위 내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지원할 때 좀 신중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년도 합격자 100분위가 평균이 85.14%라면 우리 학생의 100분위는 73.25% 상당한 그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상향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우리 최준규 선생님께서 두 대학 모두 이제 상향이라는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학생이 이제 성적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자연계 학생에서 수학하고 과학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불리함을 안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치밀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해서 이제 추천 대학을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느 대학이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을 위한 그 정시 추천 대학 화면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군입니다. 가군은 덕성여대 컴퓨터학과를 추천하는데요.
19명 모집이고요. 수능 100이고 100분이 반영을 하면서 수학 B 영역에 이제 10% 가산점이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 B가 40%, 영어 40%, 국어 A하고 탐구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20%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학생한테는 상당히 이제 유리한 그런 부분이다. 3년간 경쟁률은 지속적으로 이제 높아지는 케이스고요. 지난해 합격자 100분위 평균이 85%였는데 또 이제 학생부 평균은 3.13 등급이었고요. 예비 18번까지 합격을 했는데 학생의 경우에는 100분위 평균이 78.25가 나왔고요. 학생부는 2.26이니까 수능하고 학생부를 합산해 볼 경우 현재 전체 평균에서 한 4점 정도 이렇게 이제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상향이긴 하지만은 그렇더라도 이제 가나 다군을 전체를 다 이제 안정이나 적정만 쓸 수는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상향으로 보지만 추천은 일단 드리는 거고요. 가군에서 추가로 추천을 드리는 대학은 광운대 수학과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진단은요. 배치 점수가 794라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780점에서 14점 정도 이제 부족한 걸로 나왔는데 여기는 좀 이제 소신 있게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나군입니다. 나군인데요. 이 학교는요. 아까 우리 학생이 이제 그 취업이 잘 되는 과 쪽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이제 천안에 있습니다. 컴퓨터공학부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50명 모집이고요. 수능 100에 100분위 반영하고요. 수학 B에 최대 15점의 가산점이 붙어 있습니다. 3년간 경쟁률은 크게 높진 않아요. 3대 1에서 이제 4대 1 사이고요. 여기는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취업률은 뭐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1, 2위를 다툴 정도로 최고 수준이고요. 학생 만족도도 이제 최고 수준의 대학입니다. 전년도 합격자 수능의 어떤 100분위 평균이 85%인데요. 학생부 평균은 4.08 등급이고요. 그래서 그 뭐 학생부라는 건 사실상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학생의 국수형 100분위 평균은 79.3%니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본다라면은 학생은 한 3점 정도 이렇게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지난해는 학생부를 10% 정도 반영을 했거든요. 이 대학이. 근데 올해는 이제 학생부를 빼고 이 수능만 가지고 이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부의 성적은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3점 정도 부족하니까요. 일단 소신 있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추가로 추천하는 대학은 상명대 미디어 소프트웨어 학과거든요. 여기는 우리 학생 성적에 비춰볼 때 아주 최적의 조합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요. 탐구도 한 과목 반영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20%고요. 그다음에 수학 반영 비중도 높지 않고 수학 B에 10% 가산점이 있는데 인문계 학생들도 여기는 이제 교차가 지원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은 지난해 합격자 100분위 평균이 76.93%였고 예비 127번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의 100분위 평균을 보면 78.25니까요. 여기는 우리 학생이 도전한다라면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학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요. 다군 같은 경우는 이제 광운대 컴퓨터 소프트웨어인데요. 38명 모집이고요. 수능 100에 100분위 반영하고요. 15, 35, 30, 20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우리 학생의 지원 가능 성적은 이제 807로 보여지는데 우리 학생 성적은 790이니까 17점 정도 부족해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이제 신중한 지원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렇다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은 한 5점에서 6점 정도 이렇게 이제 100분위로 계산했을 땐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도전해 볼 수는 있지만은 쉽진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일단 우리 학생이 상향으로 이제 도전해 볼 수 있는 가군 덕성여대 컴퓨터학과를 이제 추천을 해주셨고 나군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이제 취업률이 좋은 네네. 학교 그리고 만족도가 높은 학교 이런 학교를 궁금해했는데 그래서 나군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이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다군도 있었고요. 우리 학생 상담 받아봤는데 어떻게 정리가 좀 되나요? 네,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우리 학생 이제 수능 점수로 상담해 드린 내용이지만 최종 정시 지원하기 전에는 그래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 네. 이메일로도 보내드릴게요.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